글로벌 갈 수 있는 마인드는 안 따라와 있어요. 한자 아세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육 문제가 많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베트남의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베트남은 1975년에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는 남과 북 교육 체제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에서는 12년까지 졸업해야 하고 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고 반면에 북쪽은 10년만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는 바로 한 교육 체제를 만들 수 없고 5년을 걸리고 그 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변경 제안은 시범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5년 후에 그 한 교육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경쟁도 지금 심하고 같은 반에서 학생 경쟁은 하고 1등, 2등, 3등까지 학생은 상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와 학교이랑 도시와 도시도 경쟁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경쟁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만들 때는 좋은 목표를 학생 기능을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한국 교육 문제가 많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경험은 좀 있는데 국가별로 이렇게 어떤 교육을 채택하든 선택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베트남도 예전하고 사회체제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이제 경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게 됐고 그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야 옛날에 그 공동체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좀 혹시 그러면 남베트남, 북베트남의 출신에 따라서 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인 분리 같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분명히 분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인식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5년이면 너무 빨리 모든 것이 상황 정리가 됐다가 우리 남북한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헤어졌고 서로 간에 가치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5년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문화라는 걸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 문화하고 생활 문화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족 문화라고 하는 공통성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남북한 체제가 달라지면서 새롭게 형성된 생활 문화가 접합되어져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문화가 많이 좀 휘발돼서 사라지고 있고 체제가 만든 생활 문화가 좀 더 영역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적어지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 75년이라 그러면 이렇게 분단되었던 기간부터 75년까지 시간이 상당히 짧게 됐었고 그 다음에 공통성도 강한 민족, 베트남 굉장히 강한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공통성이 좀 많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금은 거의 탈민족화가 2000년 이후로 진행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목표가 있고 사회 자체 도 많이 다문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민족적인 문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화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럴 걸 풍부하고 교육 자체는 지금 하나는 됐겠지만 문화적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는 남과 북은 차이점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마지막 산업 단계가 뭐냐면 이제 레이팅 비즈니스에 등급을 나눠주는 거. 예를 들어서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면 등급을 나눠요.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신용 정보도 1등급 층위를 나누고 영어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다 이제 점수로 나누거나 이렇게 표준화된 절차로 나누거든요. 이제 이런 인식이 우리 생활 속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 뭐 상류층, 중류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통일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은 북한 주민들을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거의 그대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내면을 좀 돌아보는 교육, 정말로 이제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2000년대부터 장마당 세대가 많이 배출되면서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거지같이 못 살고 이래서 사회가 나뉘어지면서 우리 눈높이도 서로 달라진 걸 알고 있어요. 네, 민족성이라는 그런 결속감도 되게 강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가 만약에 섞이게 됐을 때 남한 사람은 그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나도 장마당에서 돈 꽤 만졌는데 너가 나를 무시해.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서로가 이해하고 나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마당 세대는 여기 세대 젊은 세대하고 거의 맞먹게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자유화 쪽으로 많이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려요. 많이 자유분방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경로를 보면 이제 집단적인 목표가 개인의 목표가 동일시되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이제 나라를 찾는 게 전체 목표가 됐고 나라가 찾아졌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민주화 시대 우리가 좀 말할 수 있는 거 좀 말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의 세계는 뭐냐면 세계화 시대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학에서 세계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국제기구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국제대학원들을 국가 재정을 투여해서 만들어가지고 국제무대 활동하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표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경로 과정을 좀 지내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도에서 지금 스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이가 좀 큰 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유엔 평화유지군. 좋은 일 한다. 네. 세계 평화의 유지를 질서하는 역할을 하나 이렇게 네. 막연하게 느끼고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유엔 이러면 절대 네. 나쁜 단체로 보거든요. 미국이 유엔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엔 하면 이게 미국의 전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자체를 별로 많이 반대하고. 대한민국 사회도 아직 그 말은 이제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라든가 글로벌을 갈 수 있는 마인드는 안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문화 교육이 이게 사실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준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한국화 시키는 교육으로 초창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교육 사업은 한국말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거 알려주고 한국 교육식을 하는 것이었었고 이게 또 이른바 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하고 결혼하는 가정은 글로벌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온 결혼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그 인식이 거의 고착돼 있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 이 벽을 껴야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동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의 철학을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르신들보다는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상대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 또 모르거니와 알려고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북한에 관심을 돌리고 그쪽을 이해하는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우리 통일 문제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집 부린다는 단어 있잖아요. 한자 아세요? 고집? 어렵죠. 아직 그 고자가 어떻게 되냐면 옛 고자가 있고 이거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에어살 담인데 옛날에 배웠던 틀 프레임을
쭉 잡고 있는 게 고집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좀 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래 교육은 다시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성,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지금 도래했고요. AI가 등장하고 나서 나는 인간이야, 나는 기계처럼 완벽하지가 않아. 사실은 이제 뭐 평등 교육이라든가 시민 교육이라든가 남북한 간의 어떤 차이를 해결하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미래 사회가 우리 인류에게 공통으로 던져주는 위기,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질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똑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적 관계 속에 풀어낼 과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발전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권영석 선생님 모시고 통일한반도가 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북한의 교육 체제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그리고 뭐 인문학적 소양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